스타트. 안녕. 자,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립니다. 내가 스터디 다 받았죠? 앞에다 쓰세요. 쉐. (5월 16일) 숙제 1번 내가 스터디 5-3주차 2번 EBS 숙제 잘 안 해오는 애들일 텐데 다음 주에 불시에 검사해서 안 해오면 바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숙제 다 하고 수업 들어오게 할 거예요. 알겠어요? EBS 수트 고전 성문 1에서 5강 3번 현대시 프린트 오늘 배우게 될 5, 6강 다음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3월 서울시 교육청 지난번에 본 거 있죠? 틀린 문항 번호 더하기 점수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톡이랑 문자로. 가져온 사람은 오늘 바로 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몇 번 뭐 현대시 틀렸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틀린 문항 번호만 보내시면 돼요. 틀린 문항 번호랑 점수만 17일 일요일까지 보내시면 돼요. 내일이죠. 내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왜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시험 보죠? 다음 주에 보죠? 그거 역시 시험지 틀린 거 보내시면 돼요. 다음 주에. 알겠어요? 써갖고 오세요. 아예 자기 틀린 번호만 써갖고 오시면 돼요. 점수랑.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 주 숙제가 이렇게 되면 여기를 보세요. 23일 날 수업하고 29일은 휴강이에요. 알고 있죠? 휴강이에요. 와서 뭐 수업 안 해요 그러면 안 한다고 얘기해 줄 사람도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30일이고요. 산수가 안 돼요. 제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해. 내가 스터디 숙제가 칠판 보수 이제 쓸 거 없어요. 이제 딴 얘기 하려고 그래요. 내가 스터디 숙제가 언제 없어져요. 그죠? 내신 대비 겸. 고전 선문은 EBS는 나갈 거예요. 여전히 한 3, 4강, 4, 5강 정도 나갈 거고요. 3강, 4강, 5강. 얘도 5강 나갈 건데 양은 비슷할 거예요. 고전 산문이 1강부터 5강인데 1, 2강은 빼고 3, 4, 5강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만 아니야. 1, 2강도 내신 보는 애들 있으니까 같이 주긴 줄 텐데 가볍게 주고 어쨌든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얘도 유지되고. 그러면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이게 사라지겠죠. 그죠? 그런데 내신을 잘 봐야 되는 친구도 있지만 내 인생에서 내신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뭐 정시에 좀 더 올인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를 지금 나눠줄 거냐면 수능국어 프로젝트 공부법을 이제 시작합니다. 수능국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결석한 친구들, 이 인강 듣고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이거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나눠드릴 텐데, 자, 일단 이거를 좀 받고 얘기를 진행합시다. 인강 듣는 친구들은 제가 이거 프린터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받았죠? 자, 뭐가 있냐면
1번부터 7번까지 항목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1번 독서 인문사회예요. 독서 인문사회면 선생님 저 인문사회 하려고 신청을 표시를 하죠. 표시를 하면 2주간 이 인문사회 프린트를 나눠줄 거예요. 한 주에 인문사회 지문 14지문을 나눠줍니다. 말 그대로 수능국어 프로젝트 확 자기가 취향 유형을 확 깊이 파는 그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봐야 되는 친구들은 할 수 있겠니 없겠니? 못해요. 그럼 언제 하느냐? 중간고사 끝나고 신청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저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하는 친구들은 일주에 14지문, 일주에 14지문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게 몇 번까지? 6번까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과학기술 2번 과학기술하고요. 현대시하고요.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되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현대시 먼저 받고 싶어요. 1번. 과학기술 받고 싶어요.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문법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7번에 문법이 있는데 7번의 문법은 챕터가 총 4개로 나눠집니다. 문법이 크게 4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의문론이 나눠지고요. 두 번째 형태론, 세 번째 문장론, 네 번째 중세국어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번에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애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요, 잘 들으세요. 얘는 1주고요. 써두시면 편해요. 얘는 2주, 얘도 2주, 얘도 1주예요. 선생님 왜 차이가 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얘가 100문제, 얘가 200문제, 얘가 200문제, 얘가 100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100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의 난이도는요, 쉽지 않습니다. 다 모의고사랑 이렇게 다 최근 문제랑 기본 문제도 있긴 있는데 많지 않고요. 거의 다 최신 문제 위주로 뽑아놨어요. 별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 풀 정도, 이 정도 공부를 해두면 내신 볼 때는 아마 굉장히 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스님 전 내신 들어가는데, 내신에 문법이 들어가는데 제가 윈터 시작할 때부터 3월달 이전에 문법 끝내라고 얘기했던 경우 기억나시죠? 왜? 중간이나 기말에 내신 들어가는 학교 굉장히 많다. 꼭 끝내놔라. 그러면 그때 지금 문법을 끝낸 친구들은 모의고사 볼 때 문법 거의 안 틀리는 친구들은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문법 공부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그때 안 끝낸 애들은 지금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샘플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저 인문사회하고요. 그 다음에 저 과학기술하고요. 문법에서 형태노론이나 중세국어 신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이 중간고사가 들어가서 얘들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시면 됩니다. 지금 빈칸에다가. 이해됐습니까?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써서 지금 거둘 거예요. 쓰세요. 자기가 필요한 거. 쌤, 저 중간 기말고사 봐야 돼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내시면 돼요. 알겠어요? 나중에 저는 안 주세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줄 거예요. 중간 끝나고 나면. 오케이. 쓰세요. 니들도 써라. 인강 보는 애들도. 이제 다 집어넣으시고 다 넣으시고 경제교재 피세요. 경제교재부터 할 거예요. 조금만 calm down. calm down. 그리고 휴대폰 안 낸 친구들 있는데 다시 수고할 건 아니니까 쉬는 시간에 휴대폰 쓰지 마시고. 알겠어요? 경제 38쪽을 펴보세요. 경제 38쪽을 피시면 제가 지난주에 문제를 내준 게 있습니다. 추가 문제를 내줬는데 안 한 인간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제가 뭐 하루 이틀이겠어요. 이 생활. 혹시 해온 사람 손. 추가 문제 1명. 나머지는 2명, 3명. 니들은 좀 이따가 밑에 스벅에 가서 알겠니?
맛있는 거 원 없이 사 먹어. 알겠어? 내 특별히 허용할게. 자, 이것도 식상하다. 사줄 거 그냥? 그거 좋은 생각이다. 다음 달부터 학원비 좀 올라가는 거 알지? 그지? 이거 말고 또 없나? 38쪽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읽고 추가 문제 푸세요. 시작. 이제 5번, 6번 문제 수정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내줬어요. 푼 사람도 수정하세요. 자, 추가 문제 5번. 조금만 조용히 합시다. 5번, 늘어난 소비자 잉여는 이라고 바꾸고요. 6번, 왜 생산자 잉여에 포함되지 않는가? 제가 거꾸로 잘못 썼어요. 5번은 소비자고 6번은 생산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글 다시 읽고 제가 설명할까지 다시 읽고 푸세요. 시작. 봅시다. 첫 번째 문단. 자, 니네가 보세요. 여기 봅시다. 물건 하나 사려고 그래. 이거 저거. 이거 얘가 들만한 게 이거밖에 너무 약한데? 작아. 큰 거 없나? 비싼 거. 아이폰? 이거? 야, 이거 너무 비싸. 야, 이게 얘들아, 내가 살 때 189만원 내? 얘 16만원. 그 한 205만원. 거기다 애플 케어 플러스 15만원. 해서 한 220 정도 들었어요. 맥북. 저게 한 230. 그 케어 플러스까지 해서, 케어 플러스까지 하면 이제 더 올라가고요. 그런데 사도 돈이 안 아까워요. 왜요? 그만큼 본전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팔면 여덟 이렇게 들고 와서 팔잖아요. 중고나라에 올리잖아요. 이래저래 합쳐도 이거 산지 3년 좀 넘어가는데 한 90만 원은 받을 거예요. 왜? 일단 애플 케어 플러스 아무튼 됐고요. 아무튼 받을 거예요. 그렇게 못 받으면 진짜 할 수 없죠. 그냥 써야죠. 그렇죠? 리모컨은 너무 뭐 없나? 눈에 띄는 게 없네. 자, 이거 하나 산다고 합시다. 니네가 죽을 때까지 살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얘를 사는데 보세요. 이 리모컨을 사는데 얘가 5,000원이면 니네가 살 의향이 10,000원이면 살 의향이 있었어요. 꼭 당장 필요해서. 약하다니까 이게. 야, 그래 그거죠. 이거예요. 자, 옛날에는 그냥 친구들 거 먹는 거 있으면 막 뺏어 먹고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씹던 껌도 뺏어 씹고 막 그랬는데, 야, 저거 하고 그랬는데, 야, 더럽죠, 그렇죠. 저도 알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는 동성 중에 키가 한 저 정도 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동생이에요. 좀 친한데, 부천정인데 좀 친한데, 아직도 현선인데, 와, 얘는 정말, 정말 조금 이렇게 교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친해졌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얘는 어쨌든 아무튼 그 친구의 친구 연결돼서 동생들이랑 친해졌는데, 나랑 조금, 얘가 이상하게 나를 좀 친하게 편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랬더니, 오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랬더니, 오빠, 해봐.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껌 씹고 있지. 그래. 그랬더니, 껌을 뺏어서 씹는 거예요. 옛날에 껌이 귀했던 시절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죠? 뭐,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씻고 막 그렇게, 야, 너 미쳤냐? 그랬더니, 왜 오빠도 지난번에 그 친구 명선이 오빠 껌 뺏어서 씹던 거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남자고 친구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뭐 어때? 그러고 씹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혹시 시골에서 자랐니? 그랬더니, 껌이 귀하고 막 이게 되게 맛있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는 그런 거 아니래. 뭔가 싶었죠. 그렇죠. 뭐 나중 얘기가 있었는데, 이유는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자, 봅시다. 나를 그냥 되게 좀 마음에 두고 그랬지. 자, 농담이야. 여기 보세요. 자, 얘를, 이게 뭐니, 근데? 서브웨이다. 맞죠? 자, 니네가 서브웨이 햄버거를 지금 보통 한 6, 7천 원 정도 하죠? 세트로 먹으면. 닥치고. 자, 보세요. 6, 7천 원짜리 서브웨이를 사 먹었는데 6, 7천 원 정도면 사 먹으려고 그럴 의향이 있어요. 맛있으니까. 그냥 햄버거랑 좀 다르니까. 그런데 3천 원에 판대요. 살래요, 안 살래요? 가서 무조건 처먹어야겠죠. 그렇죠? 개꿀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3천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죠. 이게 무슨 잉여? 소비자 잉여. 됐나요? 그죠?
그런데 어떤 놈이 물건을 팝니다. 얘를 팔려고 그러는데 원가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3,000원 이상만 받으면 어때요? 남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3,0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남으려고 그러는데 어라? 한 5,000원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5,000원이면 딱 좋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갖고 유행이 돼갖고 엄청 사먹는 거예요. 값을 8,000원 올렸는데도 사먹는 거예요. 그럼 얘도 뭐가 생겨요? 생산자 잉여가 생기죠. 원래 내가 받으려는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면 잉여가 생기죠. 그 잉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총잉여라고 하죠. 되셨습니까?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관 말고 독점에서는요. 자, 뭐가 나온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가 나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는 뭐를 하게 된다? 얘가 주체가 되죠. 뭐를 설정하게 된다? 이부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목적이 뭐죠? 거기 나와 있는데 이부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 목적이 뭐죠? 자, 기억해 봅시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첫 번째 문단 기억.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목표가 뭐라고요? 소비자의 뭐를? 이윤을 뭐로? 생산자 이윤으로 더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지들이 훨씬 더 뭐를 남기겠다? 돈을 남기겠다. 이게 되는 거죠. 돈을 더 벌겠다는 수적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놀이동산 얘기 나옵니다. 나쁜 에버랜드. 아, 에버랜드가 나쁜 건 아니죠. 롯데월드에 니네 그거 알아요? 실외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전 그걸 10년 전에 알았어요. 진짜로. 롯데월드는 몇 번 가봤는데 안에서만 놀았지 이게 밖에도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안에만 놀다가 아무튼 집에 오고 그랬었죠. 옛날에 뭐 여자친구랑 그랬어도 그렇고 아들이랑 갔을 때도 롯데월드가 안에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놀다 왔었었죠. 밖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10년 전에 자이로 드롭인가 그걸 타봤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에버랜드를 간다고 칩시다. 여기서 가까우니까. 에버랜드 가면 제일 뭐 잘 타는 게 T-익스프레스? 그게 제일 크다며. 한 3번 시도했는데 줄을 2시간을 서야 된다고 그래서 못 탔습니다. 꼭 타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에버랜드에 제일 재밌는 거는 사파리죠. 지금은 로스트밸리 이름이 바뀌었죠. 사파리요. 처음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 20년 전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동물들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곰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있다가 아저씨가 건빵 던져주니까 톡톡톡 받아 먹는 거예요. 저놈들이 아주 잘 받아 먹죠? 물에서 놀고 있죠? 저게 곰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막 사람들 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어떤 아저씨가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 뭐야, 씨발, 저게 드립인가? 막 그런 생각하고. 아무튼 되게 재밌어요. 곰들 톡톡톡. 곰들이 이렇게 인사하죠.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T-익스프레스를 타려고 하는데 10,000원까지 내가 낼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5,000원에 해요. 그럼 니네 같으면 탈래요, 안 타요? 10,000원 낼 생인데 당연히 5,000원 내니까 타겠죠. 그러면 니네가 5,000원이 남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생산자가 뭐를 한다? 입장료를 받아서 2번을 하게 돼서 뺏어가는 거죠. 입장료 3,000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입장료를 선정을 해야 되고 적절한 가격을 해야겠죠. 에버랜드 입장료 78만 원. 갈래요, 안 갈래요? 평생 애들이 평생 소원이 하나가 에버랜드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겠죠. 왜? 입장료 78만 원이면 그들만의 세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그게 두 번째 문단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까지 설명한 게 여기까지 됩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그래프 나오는 니은을 봅시다. 이부 가격 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기도 한다. 이부 가격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자의 이윤을 생산자의 이윤으로 바꾸게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부 가격을 설정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사회적 손실을 보완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왜 긍정이 되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지. 캐리비안 베이. 거기는 입장료가 시설 또 돈 내나? 캐리비안 베이 맞아. 해골 바가지. 처음 가보고 나서 해골 바가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 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막 쏟아지더니 와 그러고 좋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갑자기 또 물이 차니까 오 이러고 좀비처럼 또 가는 거예요.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그걸 왜 하나 싶었어요. 그거 아플 텐데. 그래 같이 아무튼 해보래요. 그리고 들어가서 한번 쫙 맞았어요. 팍 맞았어요. 참 이걸 왜 만나 싶으면서 그러면서 좀 이따가 저도 오 그러고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재밌더라 그거 쓰는 거. 재밌어요. 자, 니은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기도 한다.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합시다. 책 볼 때 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딱 보고 나서 떠올라야죠.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프가 떠올라야죠. 우리 배웠었죠. 이게 무슨 곡선? 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수요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 수요 아니라고. 이게 뭐라고? 공급 수요. 아이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프라이스. 그죠? 얘가 뭐예요? Q. 뭡니까? 퀄리티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아는 Q로 시작하는 게 아는 게 퀄리티 퀘스천밖에 없냐? 뭐겠어요? 생산. 뭐겠니? 어? 퀄리티. 퀀터티죠, 퀀터티. 아우, 정말. 다음. 여기에서 뭐가 결정이 된다? 생산량이 결정하고, 이때, 그 다음 보세요. 총잉여는 극대화된다. 밑줄.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때 총잉여를 결정화된다. 극대화된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시장에 와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금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자, 잘 보세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그게 어디예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B점에서 뭐를 결정하고 그래서 생산량은 뭐가 되고요? 생산량은 QM이 되고 그에 따라서 쭉 올라가서 수요 곡선이랑 받는 부분에서 PM이 그래서 뭐가 된다?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왼쪽 밑이에요. 그러므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량은 QM이 되고 오른쪽 위로 가서 가격은 PM이 되며 밑줄 생산자 수입은 사각형 O, PM, A, QM이 된다. 칠판 O, PM, A, QM이 이게 뭐가 된다? 생산자 수입이 된다. 그 다음 나오는 거 봅시다. 그 다음 봤더니 그리고 이때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베타 PM, AB 여기 보세요.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생산자 잉여가 된다. 자,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문제를 풀죠. 칠판 봅시다. 생산자 잉여는 어디 이상? 얘가 받고 싶은 가격 이하 그리고 비용 이상이 생산자 잉여죠. 다시 한 번 더 칠판. 생산자 잉여는 뭐다? 내가 원래 받는 형성된 가격 이하에다가 뭐 이상? 내가 들어간 한계 비용 이상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그랬더니 바로 밑에 뭐라고 설명되느냐? PM 알파 FA는 뭐가 된다? 소비자 잉여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소비자잉여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뭐 이상? 가격 이상, 수요 곡선 이하. 이게 소비자잉여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가격 이상에다가, 가격 위에다가, 그 다음 뭐? 수요 곡선 밑으로 나오는 게 소비자잉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칠판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총 잉여는 얼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총 잉여. 베타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답하세요. 총 잉여. 베타? 총 잉여가 뭐래니? 총 잉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생산자 잉여랑 소비자 잉여랑 합친 거잖아. 머리를 개념을 기억을 해야죠. 베타, 알파, A, B. 여기가 총 잉여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보라를 봅시다. 보라 어디 갔니? 보라야. 네. QM에서 QC로 뭐를 늘린다? 생산량을 늘려요. 자, 오른쪽 위에 다음 문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물건은 양은 작고 가격은 비싸대요. 그런데 이부 가격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독점 시장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늘려요.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니까 칠판 보세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PC로 다운이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딴 거 다 필요 없고 결론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대요? 총잉여가 뭐라고? 총잉여가 이만큼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총잉여가 증가한대요. 총잉여가 BAC로 증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밑에 문제를 만든 거예요. 봅시다. 만든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QM에서 QC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얘들아 대답합시다. 혼자 하지 말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QC에서 올라가니까 PC가 되죠. 2번 생산자 수입은 자, 생산자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수입은 O, PC, C, QC 이렇게 되겠죠. 요게 생산자 수입이 되겠죠. O, PC, C, QC 맞나요? 3번 총 잉여 중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생산자 잉여는 아까 어떻게 찾자고 그랬죠? 요거를 찾아야 되죠. 가격 이상의 수요 이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산자 잉여는 요렇게 바뀌었겠죠. 됐나요? 아, 이제 이건 소비자 잉여고 미안. 생산자 잉여는 밑에 거를 봐야 되죠. 요만큼이겠죠.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베타 PC C가 되고요. 4번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바뀝니까? PC 소비자 잉여 PC 알파 C로 바뀌겠죠. 5번은 늘어난 소비자 잉여는 자, 늘어난 소비자 잉여는 어디에서 얼만큼 늘어났어요? 늘어난 소비자 잉여는 칠판 보세요. 원래가 어디였습니까? 원래가 PM 알파 A였는데 PC 알파 C까지 늘었으니까 어디까지 늘었어요? 요만큼 늘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PC PM AC가 되겠죠. 6번 PMADPC는 왜 생산자 잉여에 포함되지 않는가? 왜 안 돼요? 얘는 왜 안 됩니까?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소비자 잉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풀어야 될 문제는 몇 번? 45번을 잘 푸시면 돼요. 되셨어요?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40에서 41페이지 중에서 뭐를 보냐면 48번만 잠깐 보세요. 48번에 1번 한 사람 손 드세요.
48번에 1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이 나 같은 놈들아. 얘가 잘 들으세요. 2017년 6월 평가원 기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좀 산만하다. 좀 얘기는 좀 나중에 하시고 저 보세요. 2017년 6월 평가원을 보는데 저도 평가원 시험은 니들이랑 똑같이 교실에서 봅니다. 대신 교탁에서 보겠죠. 이때 문학이 너무 쉬웠어요. 왜? 뭐 상충곡인가 나오고요. 가, 시도, 소설 다 아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학 푸는데 12분 걸렸어요. 정말로. 니들이 조금만 하면 더 풀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다 풀고 이거 하나 남았어요. 풀었어요. 아무튼 10시에 끝났죠. 니들은 2교시 수학이 10시 반부터 보죠. 평가원에서 10시 36분에 답지가 뜹니다. 답만 떠요. 그럼 저는 바로 뭐 할까요? 채점하겠죠. 채점하는데 뭐 저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이 문제를 딱 푸는데 5번이라는 거예요. 어? 왜 니네 그럴 때 있죠? 채점하다가 어? 왜? 간만에 What the 왜? 아니 이게 왜 5번이야? 그리고 지금은 해설은 없어요. 답밖에 없어요. 그죠? 해설은 며칠 있다가 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다음날 바로 평가 문제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관련된 지문이 어디예요? 41페이지 48번이랑 관련된 건 40페이지의 첫 번째 지문이죠. 첫 번째 문단이에요. 거기 딱 뽑고 나서 5번째 줄, 6번째 줄, 7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이러고 돼 있죠. 그리고 경기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한다. 아하! 이게 무슨 관계라는 거? 반비례 관계라는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1번 한 거예요. 바보. 저한테 한 소리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48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48번에 별표 2개 쳐둡니다. 됐습니까? 실제로 시험 볼 때 이런 거 나오면 실수하기 쉬워요. 자, 경제는 이제 오늘부로 끝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뒤에 보시면 보세요. 4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사설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얘는요. 중간고사 끝나고 6평 지나고 나서 제가 숙제로 차곡차곡 따로 내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니들 보러 풀라 그러면 니들이 풀 인간들이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올 때는 그러면 경제교재 가져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가져오면 된다? EBS 두 권과 오늘 나눠주게 될 화법과 작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Take a break. 자, EBS 85쪽, 블랙핑크 62쪽. 85쪽에 있는 산상의 노래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시작합시다. 85쪽은요.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는 별표 한 7,000개 쳐두셔도 돼요. 별표 5개, 별이 5개, 5개 쳐두세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옆에 있는 신석정의 꽃동불 역시 높습니다. 얘는 별이 한 2개. 자, 신석정의 꽃동불 같은 경우 2015년도에 평가원에 한번 나왔었고요. 15학년도. 그 다음 이 조지훈의 산상에는 조지훈 같은 경우는 조지훈의 조지훈의 시가 2011학년도 14학년도 11학년 14학년 아무튼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 복고풍이고 나왔던 사람이 다시 나는데 일단 이유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얘는 제가 9월 달에 뭐 할 거냐면 변형문 풀이할 때 반드시 넣을 거예요. 6평이나 9평에 나오면 저로서는 짜증이죠. 왜? 수능에 나온다고 찍었는데 몇 년에 제가 해마다 애들아 이거 나온다 별표 쳐더라 그러면 6평에 나오면 애들이 오 역시 막 그러는데 저는 짜증이죠. 그죠? 수능에 나와야지 대박인데 무튼 얘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거예요. 나온다 그거는 미리 알 수 없죠. 아직 출제위원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선정도 안 됐습니다. 출제위원들. 언제 선정되느냐? 보통 10월 초에 선정이 돼요. 그래서 9월 달에 선정이 돼서 9월 중순에 얘기하고 10월 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6주, 5주에서 6주 동안 못 나와요.
거기에서만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었죠. 시험 출제는 보통 다음날 끝납니다. 들어가서 회의하고 점심 먹고 회의하고 다음날 오전에 문제 출제 거의 다 끝납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며칠 내에 검토 다 끝나고 여분의 문제 만들어 놓지 않고 검토위원들이 검토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남는 5주, 6주 뭐 하시느냐? 거기서 쉬시는 분 쉬시고 일하시는 공부하시는 분 공부하시고 뭐 그러신대요. 그죠? 대부분 노식 모르겠어요. 아무튼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하시고 그러겠죠. 나올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문학사적 가치가 굉장히 조지훈 문학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쓰지 마세요. 두 번째, 현장에서의 교육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의 주제가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 이렇고 미래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출제자면 이쪽에서 내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제 만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산성의 노래 봅시다. 필기할 것도 많아요. 많은데 한꺼번에 좀 이렇게 오른쪽 여백 빈대 있죠, 그렇죠? 거기 좀 써야 되니까 한꺼번에 씁시다. 첫 번째, 시가 되게 어려워요. 풀어봐서 알겠지만 별로 어려워요. 높으디 높은 산마루. 높으디 높은 산마루. 자, 수능 본다고 생각하고 쭉 읽어봐봐. 낡은 고목에 못 박은 듯이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지? 그러다가 이 아침 나오면 맨날 영탈인 거 알죠?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시들은 핏줄이 뭐야? 싸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개 떨던 샛별아 숨으라.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 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니? 알아요, 몰라요? 니들은 되게 신기해요. 시가 읽었는데 두 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문제 풀면 맞아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시 뭔 말인지 몰라요. 문제는 다 맞았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얘 지금 봅시다. 어디 있어요? 1연만 봅시다. 1연만. 어디 있니?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 그 산마루에서 오케이. 낡은 고목 오래된 나무에 못 박힌 듯이 기대어. 못 박힌 듯이 기대하면 얘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건가? 이러고?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 뭐야, 못을 이렇게 박지. 못을 이렇게 박나? 그럼 얘가 이렇게 기대에 있다고? 기대는 건 이건데 못 박히는 것이 기대면 이거 저거잖아. 미안합니다. 자, 뭐 고목에 기대어서 내 홀로 혼자 일단 혼자 있네.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자, 칠판 보세요. 울어왔는가 그랬으니까 현재니 과거니 미래니. 그치? 칠판 잘 봐요. 쓰지 마시고 이거 좀 복잡해서 한꺼번에 쓰는 게 낫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세요. 높으디 높은 산마루는 과거 뭐가 돼요? 화자의 위치가 되죠. 그려 안 그려? 과거 화자의 위치에 여기서 긴 밤을 혼자, 그러면 긴 밤에 울어왔대. 그러면 긴 밤은 긍정적 상황이니 부정적 상황이니? 부정적 상황에서 여기에서 혼자 뭐 해왔던가? 울어왔대. 그러면 울어왔으니까 정서는 어떻게 했니? 슬픔이겠지. 그러면 부정적 정서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시를 보고 잘 안 읽히고 헷갈리면 천천히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쓸 시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세요? 높으디 높은 산마루. 과거에 화자가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혼자 긴 밤을
부정적 상황을 뭘 바라면서 간구하면서 뭘 추구하면서 울어왔던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뭘 바라면서 울어왔는가 얘기해요. 됐지? 그러니까 화자는 긴 밤을 울어왔대. 산마루에서 1년. 그러다가 이 아침. 이 아침이야. 이 아침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현재죠. 이제 현재입니다. 이 아침인데 이 아침에 그 다음 보세요.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물어봅시다. 시들은 핏줄 긍정 부정. 시들은 핏줄 긍정 부정 얘들아. 부정이지. 왜? 핏줄이 어떻다고? 시들었으니까.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시들은 핏줄 세모. 싸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싸늘한 가슴 긍정 부정. 얘들아 긍정 부정. 부정이지. 부정이야. 싸늘한 가슴 부정. 세모.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어라? 종소리는 긍정 같니? 부정 같니? 그치.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 현재 긍정적 상황이야. 근데 잘 보세요. 현재 긍정적 상황인데 현재 긍정적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어가 첫 번째 뭐? 시들은 핏줄에 싸늘한 가슴에까지 은은하게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종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은은하게 들려오니까 좋은 것 같아. 다음 3년. 이제 눈을 감아도 오히려 되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꽃다운 하늘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긍정이겠죠. 꽃다운 얼굴이 왜 나오니?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서 날개를 떨던 샛별들아 숨으라. 물어봅니다. 어둠 속에서 날개를 떨던 샛별들아. 샛별은 긍정이지. 이 샛별들이 어둠 속에서 날개를 떨었었대. 이제는 숨으라. 물어봅시다. 샛별이 이제는 그럼 뭐 맞아. 샛별이 뭐니? 샛별의 뜻이 뭐야? 그치? 뭐? 지구학 손? 이 새끼들 뭐 좀 물어보려면 선택이 다 사라져, 이 새끼들은. 샛별이 뭐야? 그렇죠. 오. 샛별은 새벽에 뜨는 별. 일명 금성이에요, 금성. 금성을 샛별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왜 나는 지구학인데 저걸 모르지? 그러지 말고 이런 거는 상식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렇죠? 자, 오늘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 보세요. 안 되겠다. 다음 주 숙제. 4시쯤 일어나면요. 4시쯤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밤에 나가면 별이 보일 텐데 용인은 특히 잘 보이겠죠? 숲이 많으니까 시골이랑. 자, 보세요. 별이 보일 텐데 깜깜한데 별을 보면 하늘을 보면 별이 2개가 반짝일 거예요. 북쪽은 보지 마세요. 북쪽에 반짝이는 건 북극성이에요. 알겠지? 그게 제끼고 북극성보다 조금 작은데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여요. 걔가 샛별이에요. 사진 찍어서 갖고 오세요. 알겠어요? 뭐 검색해서 뭐 캡처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5시, 요즘은 날이 좀 빠르니까 4시에서 5시쯤 일어나면 안전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유난히 별 하나가 반짝반짝거려요. 걔가 샛별이에요. 자, 샛별아 숨으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샛별은 왜 안 보일까? 이제 샛별이 좀 처음에는 보이는데 이제 안 보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왜요? 곧 뭐가 다가오니까. 그치, 아침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떨던 샛별들아 숨으라. 이 얘기는 왜? 곧 아침이 오니까 떨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환히 트이는 이마 위에 샹. 뭐 시에다 이런 표현을 쓰네. 웃지 마세요. 보면서 이건 내 얘기인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히 트이는 이마 위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이마에 아우 쉣. 자, 편집 안 되나 이거? 다음.
환히 트이는 이마 위에 떠오르는 햇살은, 자, 뭐가 떠올라요? 햇살이 떠올라요. 이마 위에 햇살이 떠오르는데, 햇살 긍정으로 보이죠? 10월 상달의 꿈만 같구나. 10월 상달이 뭐냐면 몰라도 되는데, 10월 알죠? 10월은 뭐예요? 그냥 음력 10월이죠. 그렇죠? 상달이 뭐냐면, 상달은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걸 상달이라고 그래요. 10월에 뭐가 많이 나요? 핵곡식이랑 이런 것들 많이 나죠. 그래서 신께 바치는 게 많다. 그래서 10월 상달이라고 그러는데, 몰라도 되고 그냥 10월 상달은 그냥 10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ctober, August, October, yeah, okay. 맞죠? 아, 옥토는 원래 뭔데? 옥토퍼스. 뭐죠? 문어. 문어는 발이 8개예요? 10개예요? 어허, 얘들 달력의 기원 몰라요? 옥토퍼스는 몇 개예요? 옥토퍼스에서 옥토버가 나왔죠. 네, 문어 다리는 8개예요. 옛날에 태양력을 만들 때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이 있었을 때 중간에다 만든 놈 집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옥토퍼스는 옥토 할 때 옥토가 8이라는 거예요. 8. 옥타곤 알죠? 옥타곤이 뭐예요? 직각형이에요? 팔각형이에요? 팔각형이죠. 옥토가 8이라. 됐다. 그냥 합시다. 내가 지금 뭐 이거를. 됐어요. 자, 그 다음. 노벰버. 부원장님 생일이 11월 24일이에요. 1991년 11월 24일. 1991년 11월 24일. 전설의 락 영국의 그룹.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사망한 날이에요. 91년 11월 24일. 진짜로. 다음. 저는 부원장님의 생일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프레드 머큐리가 죽은 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억해요. 아직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자, 그 다음. 10월 상달의 꿈만 같구나. 같구나 밑줄. 쓰임 표현법 2개.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같구나 쓰임 표현법 2개. 뭐니? 일단 직유는 됐지. 쓰지마 직유. 쓰지마. 그건 중학교 1학년. 같구나. 그래 영탄. 이런 것도 영탄이에요. 니네 저 위에 이것만 영탄 되는 게 아니라 같구나 이것도 영탄 돼요. 다음.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메마른 입술 긍정 부정? 부정이지. 거기에 피가 돌아. 그럼 더 암울해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입술에 피가 도는 거 아니죠. 드디어 혈색이 도는 거죠. 그렇죠.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혈색이 돌고 피리를 불어. 피리의 가락을 더듬으니 삐니니 부는 거겠죠. 그렇죠.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용하라. 자, 봅시다.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물어봅니다. 새들이 즐겁게 구름 끝에 노래 부른다. 새들 쓰임 표현법. 새들의 밑줄 쳐놓고 다음 중 새들과 기억과 유사한 발상 및 기능을 하는 거 찾으시오. 그러면 뭐 찾아야 돼? 새들이 즐겁게 노래 부른대잖아. 야, 이거 바로 나와야지. 몇 번이나 했는데. 그래, 의인법도 맞는데요. 의인법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새들이 즐겁게 노래 부른다. 감정이입이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새들이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니 없니? 없죠. 내가 즐거우니까 새들이 즐겁게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새가 슬피 운다. 감정이입. OX. 하나, 둘, 셋. 오죠? 대답하세요. 그냥 받아 먹을 생각하지 말고. 새가 슬피 운다. 새가 슬피 울 수 있니 없니? 없죠. 감정이입이죠. 대표적인 게 감정이입의 대표적인 게 상층곡이라고 그랬었죠.
수풀에서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게 하고 소리마다 곁에 오르다. 수풀에서 우는 새는 충기, 봄 기운을 못 내 이겨서 소리마다 곁에 대다. 짹짹짹짹 와 봄이다 짹짹짹 이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새가 운다. 감정이입이다. OX. 하나, 둘, 셋. 새가 운다. 역시 O예요. 얘들아, 지금 새가 울잖아요. 새는 울지 않고요. 새는 원래 지저귀는 거예요. 알겠어요? 새가 노래한다. 감정이입 돼야 안 돼요? 되죠? 새는 노래할 줄 몰라요. 의인화도 되지만 신나게 노래하는 거죠. 신나게가 들어가면 확실한데 여기 보세요. 새가 슬피 운다거나 새가 신나게 노래한다, 즐겁게 노래한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입이 확실한데 그냥 새가 노래한다, 새가 운다 그러면 감정이입 되기는 하지만 수능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정확하게 감정을 대신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감정이입은 화자의 정서를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서의 투영. 자, 투영이라는 단어 뭐예요? 던질 투자의 그림자형. 그래서 내 감정을 저기다 던져서 제가 내 감정이랑 똑같이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던져서 그림자를 만든다. 쉽게.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해됐니? 그러니까 정서의 투영이자 뭐가 된다고? 새가 기쁘게 운다는 감정이입이에요. 그래서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그러면 얘들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의 정서는 이 아침에 어떻다고? 정서는 뭐겠니? 정서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높디 높은 산마루 또 나왔네.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자, 여기 봅시다. 칠판 보세요. 높디 높은 산마루. 마지막에 나오는 높디 높은 산마루는 뭐가 돼요? 화자의 무슨 위치? 현재 화자의 위치가 되죠. 자, 잘 보세요. 어려워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할게요. 높디 높은 산마루의 현재 화자의 위치예요. 그러면 화자의 위치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화자의 위치 변함이 있니 없니? 화자의 위치는 변화가 없어요. 자, 시상 전개 잘 보세요. 정리할게요. 옛날의 얘는요. 과거의 화자는 높디 높은 산마루에서 긴 밤을 뭘 바라면서 울어왔대요. 힘들었대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암울한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내가 좀 좋게 바뀐 거예요, 현재. 그래서 종소리가 울려고 꽃다운 하늘이고 햇살이고 피리가 불고 이렇게 상태가 어떻다고요? 상태가 즐거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화자의 정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정서 변화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오늘 나는 이 높디 높은 산마루에서 오늘 이 산마루에서 얘는 울어왔는데 이제 뭐라고요?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노래하는가라고 표현해요.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간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있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뭔가 좋은 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정서 변화가 일로 가야 되죠. 이게 화자의 정서 변화가 있고요. 변화는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 아침에 뭐 하고 있다? 이 아침이니까 긴 밤에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바뀌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이거를 조지훈이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 산마루에서 일제강점기 때 힘들었는데 광복이 됐다고 칩시다. 꼭 이렇게 실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광복이 됐는데 앞으로 내가 우리 미래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니들 상황으로 바꿔볼게요. 내년 2월 중순쯤에 어디를 가느냐면 수지구청 전철역에서 니네 집이 예를 들어서 수지구청이라고 칩시다. 수지구청 전철역에 내렸어요. 왜요? 어디 갔다가 연대 OT 갔다 온 거고요. 경희대 OT 갔다 왔어요. OT 갔다가 와서 집에 가는 거예요. 2박 3일 놀다가. 그래서 집에 가려고 수지구청에서 딱 내렸는데 수지구청에서 전철을 딱 내려서 잠깐 기다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작년 이맘때쯤 수지구청역에서 힘들었던 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수지구청역에서 생각하는 거죠. 뭐를? 내가 작년 5개월, 6개월 전에만 해도 여기 학원 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지금 내가 대학 붙어서 잘 됐구나. 나의 대학 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 시예요. 와닿아요? 이러면 좀 와닿아요? 집에 가다가 수지구청역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소용없죠. 그렇죠. 일단 현재가 지금 아직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화자 어때요? 화자 누구예요? 나죠.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해요? 내 얘기하죠. 그죠?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자, 잘 보세요. 칠판. 안 끝났어. 쓸 시간 준다고. 시간 충분해. 현실의 암울한 상황에서 밝은 미래가 오기를 바란다. OX. 하나, 둘, 셋. 다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밝은 미래가 오기를 바란다. OX. 하나, 둘, 셋. X죠. 얘는 현재 지금 뭐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더 미래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긍정적 상황이에요. 긍정적 상황에서 이 긍정적 상황인데 어디 있다고요? 산마루에서, 그죠? 산마루에 있죠. 점서 밑에도 어때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보니까 과거 산마루에서 어땠니? 점서 밑에도가 과거에는 어땠었어요? 슬펐어요. 그런데 과거의 슬픔이니까 이제는 뭐로 바뀌었니? 현재는 뭐예요? 즐거움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미래가 뭐 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염원적, 갈망적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미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산상의 노래예요. 되셨어요? 쓰세요. 쓰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잘 써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숨어서. 8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블랙핑크 볼게요. 제목이 꽃덤불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윈터 때 했는데 기억나나요? 조금 나는군요. 시 읽어봅시다. 86페이지 봅니다. 집중.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되었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되었다. 얘는 뭐가 되죠? 긍정이 되죠. 태양을 등진 곳은 부정이 되죠. 달빛이 흡사 비오도 쏟아지는 밤에도 달빛 모르겠다. 비오도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헐어진 성터 뭐겠니? 망가진 조국이 되겠죠. 완전히 망가진 조국, 피폐해진 조국, 국토가 되겠죠. 그 언제 참으로 우리 가슴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가슴은 쥐어뚫을 수 없다고 그랬죠. 쓰세요. 가슴에 털. 그죠?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이 있고 멀리 떠나버린 것이 있고 몸을 팔고 마음을 팔아버린 벗이 있다. 잃어버린 벗은 뭐한 사람이다? 벗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일단 표현상의 특징부터 보면 유사한 동사구조의 반복이죠. 반복과 변주라고 볼 수 있죠. 반복과 변주.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떠나버린 벗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랑을 떠났다고 그랬죠. 몸을 판 거, 마음을 판 거 있는데 몸 판 거는 지가 좋아서 몸 판 게 아니겠죠. 이 요즘 어영 아직도 일제의 지원을 받아서 일제에 돈을 내고 아직도 일부 저기 진짜 같은 새끼들 있죠. 그렇죠. 자체 삐처리입니다. 뭐라고? 정신대 간 것들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정신대에 끌려간 것들은 돈이 필요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새끼들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이프를 납치해서 딸내미를 납치해서 똑같이 그런데 보내놓고 한 다음에 왜 그랬냐 그러면 네 딸이 원한 거야. 왜 이 지랄이야. 라고 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러면 그 여자분들도 고생했잖아.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거죠. 신의 능력을 가지고. 왜 그 여자분들이 고생해야 돼요? 뭐 잘못은 지가 했는데 그 남자가 잘못했는데. 그죠? 무튼 신의 능력을 어떻게 진짜 그죠? 우리 큰아버지 옛날에 표현에 따르면 살가죽을 벗긴 다음에 소금을 뿌리고 온 국민이 나와서 바늘로 땅구멍을 찔러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청문회 50 청문회 했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이때 여기 가면 이럴 어쩔 수밖에 없었다고 한번 그때 설명했었죠. 요 남자애랑 요렇게 예를 들어서 딸 둘이랑 남자애가 요렇게 우리 가족이야. 유랑을 떠났어. 떠났는데 그러니까 원해서 하는 게 아니지. 그냥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야. 딸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식민시대 유곽에 팔아. 30원, 50원에. 요즘은 돈으로 따지면 쌀 한 반 가마니까 4, 5만 원에. 아니면 그냥 가다가 배가 고파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돈도 없어. 식당에 갔더니 밥을 주는데 한 달 동안 일하면 밥은 먹여준대. 아니 1년 내내 일해야 되는데 밥은 먹을 수 있대. 그러면 거기다 딸이랑 아들 냅두고 오는 거야. 아빠가 나중에 데리러 올게. 여기 일단 살아만 남아라. 아빠는 만약에 떠났어. 딸 하나 데리고 떠났지. 그냥 가다 굶어 죽는 거야. 비명 행사를 당하다. 그러니까 굶어서 죽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얘는 뭐겠니? 마음을 판 거는 당연히 뭐 한 거? 변절한 거겠지. 문제는 다음에 뭐라고 되니? 그러는 동안 뭐가 지나갔다? 30? 그거 안 쓰셔도 돼요. 뭐 쓸 사람 쓰시고. 36해가 지나갔대. 지나갔다는 얘기는 36년이 지나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개들이 다 뭐를 의미한다? 일제강점기의 강점기 때 다 암울한 민족의 현실이었지.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태양은 뭐가 된다? 조국 광복이 되는 거고. 밤은 당연히 뭐가 될까? 일제강점기가 되겠지. 36해가 지나가서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 그러니까 뭐가 되니?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은 당연히 뭐를 의미한다? 광복을 의미하겠지.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대. 달이 아직도 차대. 오는 봄은 따스한 거지.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초등학교 리라. 내년은 재밌을 거야 아마도. 보세요. 잘 보세요. 얘 시를 제가 예쁘게 정리를 해줄게요. 오는 봄에는 꽃덤불에 안겨보리라. 되겠다. 그지?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산상의 노래랑도 되게 비슷해요. 보니까 과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를 나타내는 시어는 밤이 있죠. 과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 밤은 36년이자 당연히 뭐를 뜻합니까? 일제강점기를 뜻하죠. 그런데 오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자, 현재도 역시 잘 보세요. 보고 나서 쓰세요. 하고 쉴 거예요. 겨울밤인데 이 겨울밤, 현재의 겨울밤은 역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이다. 쓰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칠판 36대가 지나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조국 광복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겨울밤을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겨울밤은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죠. 칠판 보세요. 지금 광복이 되었죠. 그러니까 광복이 되었으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더하기 겨울밤 달이 아직도 뭐하다고 그랬어요? 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의 겨울밤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광복 직후에 혼란한 시대상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잘 봐요. 안 끝났어요. 오는 봄에는 분수처럼 쏟아지는, 다가올 봄에는 분수처럼 쏟아지는 뭐를 안고? 꽃덤불을 안고 그 어느 언덕,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그러면 얘는 뭐를 뜻할까요? 얘는 긍정적 미래가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산상의 노래랑 똑같죠? 그래 안 그래? 산상의 노래도 과거 회상하면서 현재는 나아졌는데 미래가 어땠으면 좋겠다?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죠. 얘도 똑같죠? 현재는 광복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조금 혼란하니까 오는 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뭐를 하고 의지도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염원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란한 조국의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꽃덤불. Yeah? 정리하세요. 정리하기 전에 잠깐 먼저 끝내고 봅시다. 뭐를 보시느냐? 블랙핑크 잠깐 보세요. 실시간 드릴 테니까. 63페이지 좀 봅시다. 63페이지. 블랙핑크 63페이지. 상황 복습해 볼게요.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며 화자는 염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자, 밑줄 칩니다. 염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밑줄 치시고요. 정서 밑에도 부정적 현실로 인한 비애감. 밑줄 치고 괄호하고 과거. 부정적 현실로 인한 비애감. 괄호하고 과거. 염원이 이루어진 감격. 괄호하고 현재.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괄호하고 미래. 됐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고요. 이번에
시어의 대립 묶어두시고 별표 보고. 산말의 의미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이것도 묶어만 두시고요. 맨 밑에 자 표현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령과 마지막 연의 반복과 변주를 통한 구조적 안정감. 우리 수미상응의 효과 세 가지 아까 얘기했었죠? 수미상응의 효과 다 같이 시적 안정감, 주제 강조, 운율과 함용성 요거죠. 반복과 변주,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 주제 밑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감격과 미래에 대한 기대. 밑줄 닫혔으면 65페이지 화자, 상황. 화자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광복의 기쁨과 완전한 민족 공동체의 건설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다. 정서 밑에도 회상적, 비판적, 그 다음 밑에 거 밑줄, 미래에 대한 염원과 의지 밑줄. 다음 시어, 꽃동불의 의미 꼭 알아두시고 꽃동불. 다음 대립적 이미지 표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찾아야죠. 다음 밤의 의미, 이연의 밤은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이고 오연의 겨울밤은 광복 직후의 혼란한 시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맨 마지막 표현, 시간적 전개 밑줄, 과거, 현재, 미래죠. 다음 페이지 위로 올라가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있고 그 다음 주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염원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86쪽, 수특 86쪽. 문제 1번은 할 게 없고요. 2번에 1번 선지 잠깐 보시면 87쪽 수특이에요. 80쪽 2번에 1번 선지 보시면 고뇌가 있죠. 고뇌 있니 없니? 자, 개념 정리 좀 합시다. 고뇌가 나오면 고뇌랑 똑같은 말은 번뇌, 번민, 갈등 이렇게 보통 비슷하게 문학에서는 비슷하게 나오죠. 언제 이런 말을 쓰느냐? 1번 A냐 B냐 중에 선택할 때, 그지? 인간성이냐 머리숱이냐 뭐 이런 걸 선택할 때 슬프다. 두 번째 부정적 심리일 때. 이 부정적 심리라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슬프다거나 아니면 괴롭다거나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죠. 특히 그래서 2번이랑 1번을 합쳐서 특히 갈등과 관련돼서 얘들을 합쳐서 다 본다면 갈등과 번뇌와 번민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현실의 불만족 상태 이렇게 나왔을 때 저런 선지를 씁니다. 꼭 외워두세요. 현실의 불만족 상태. 다음 김수영의 사령 봅시다. 사령. 영이 무슨 자예요? 영문할 때 영자죠. 그죠? 한자 보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안 썼어요. 이거 한자 되게 어려워 보이죠? 대땅 쉬워요. 와, 얘들 봐라. 잘 봐요. 니네 비우자 쓸 줄 알아요? 몰라요? 비우자 알죠? 야, 알잖아. 거기다가 네모 3개 그리면 돼. 거기다가 공자 그려. 공. 거기다가 시어. 끝. 이게 영자예요. 쉽죠? 얼마나 쉬워요. 김수영의 사령.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출제 가능성 좀 높아요. 별표 한 3,000개 정도 칠 것 같아요. 요즘 복고풍으로 다시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옛날 수능에 나왔던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수능에 다시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또 반짝거리는 게 나오네.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니? 이런을 잘 모르겠어요. 2형까지 일단 읽어보자. 벗이여, 왜?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애들이 좀 시를 어려워하는데,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게 아니냐. 벗이여, 이 벗은 누구겠니? 활자겠지.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게 듣는 거지.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아라.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시를 되게 편하게 보려면 적어보세요. 이거는 화자가 지금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인쇄물, 프린트나.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어떤 책일까요? 그렇죠. 자유를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유와 민주와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좀 더 확대하자면 그런 책이에요. 근데 나는 그 책을 보면서 간간히 이 책은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 책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책에서 노래하고 있는 자유를, 이 책에서 노래하는 민주를, 평등을, 그거를 내가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못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보면 이 시는 끝난 거지. 자, 보세요.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게 아니냐. 자아 성찰하고 있죠, 그렇죠? 활전하게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여 듣는 것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거 뭐니? 내가 행동한다 안 한다? 행동하지 못하는 거야. 즉 현실에,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나쁜 게 있는데.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나라. 이 황혼도, 황혼세모. 저 돌백 아래 잡초도, 잡초세모.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푸른 페인트빛 세모. 3개네.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고요함도 3개. 이 고요함이 뭐냐? 고요함에다 밑줄 쳐두고 뭐라고 써드냐?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함. 그죠?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뭔가 나쁜 게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 못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대의 정의들도 우리들의 섬세도, 정의도 세모, 우리들의 섬세도 세모. 총 몇 개예요? 6개예요. 세모 친 게 모두 몇 개? 6개예요. 이 6개는 전부 다 행동, 아무튼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죠. 됐나요?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자, 물어봅니다. 교회는 긍정, 부정? 부정이죠. 앞에 뭐가 돼 있어요? 욕된이잖아.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언어의 기술이라는 책이, 국어의 기술이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었죠. 지금도 있고요. 기억나나요?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 그냥 나오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거에 대한 시 해석이 분분한데 그냥 가볍게 평상시에 행동하지 않다가 내 친구나 내 동생이나 누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87년도에 연대에서 누가 죽고 나서요? 이한열 열사. 들어봤어요? 최루탄, 직격탄. 최루탄은 법적으로 45도를 향해서 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바 아시죠? 누가바 알아 몰라? 비비빅 같은 거. 아이스크림 알지? 또 고마는 게 새까만 게 퓨 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펑 하고 터져요. 그럼 안에 체류탄 가루가 바람에 날려요. 바로 제 머리 위에 1m에서 터진 적이 있거든요. 머리가 가루가 소복하게 그대로 머리에 내려앉아요. 그 머리 감쪽 따가 죽어요. 이런 말 하면 애들이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 그 독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연결해 주지 마시고.
그러거나 가루에 날리거나 아니면 지랄탄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피용소가 똑같은데 거기는 뒤에 로켓 추진체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 게. 휘웅 하고 체류탄은 하늘에서 빠바방 하고 터지고 가루가 날리는데 지랄탄은 땅에 떨어져서 슉 하고 뱀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뱀의 몇십 배 속도겠죠. 로고 슉 하면서 체류 가루 뿌리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꺼트리려면 지나갈 때 발로 밟아야 돼요. 속도 슉 하고 지나갈 때 팍 하고 밟아서 꺼트려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그래서 지랄 맞다 그래서 지랄탄이에요. 우리나라 체류탄이 세계 제일이에요. 정말로 세계 제일 독하고 잘 만들어요. 옛날에 훈련소 가면 CS443 아무튼 제 아는 형이 프랑스 갔다가 프랑스에서 뭐 하느라고 데모할 때 그 누나도 형 부부가 다 데모꾼들이에요. 빵빵빵빵 터지고 막 데모 확 하는데 사람들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아씨 뭐야 여행까지 와서 그러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체류탄이 확 소리들 아이 딱 걸리는데 뭐야 체류탄이야? 뭐야 씨발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냥. 제가 사람들 누가 봐도 관광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들 하려다가 관광객인데 그냥 사람들 콜록콜록 그 수건 맞고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뭐야 이것도 체류탄 그러고 지나가. 왜?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 그 단련이 돼 있어서. 그죠? 그거 바로 앞에서 사과탄이 있어요. 수류탄처럼 생겼는데 빵하고 터지면 여기 앞에서 체류탄 가스가 확 올라왔는데 그거 맡으면서 훈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빠방탄 그리고 당신은 그죠? 우리나라 수출해요 체류탄. 유명해요. 외국에서 알아줘요. 그거죠. 누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정하는. 86년도에 누가 들었어요?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 열사. 아니 왜 죽었습니까? 젊은 친구. 이렇게 탁 하고 책상을 쳤더니 그냥 하고 죽었다. 말이 돼요. 21살짜리가. 내가 그러니까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죠?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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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웃음의 종류. 이걸 가지고 무슨 적? 자조적. 스스로 자기 자조적. 자조적 뜻이 뭐예요? 스스로 조롱하는 거죠. 스스로 조롱함. 스스로 비웃음. 스스로 비웃는 거죠. 웃어라. 참, 난 진짜 죽는다. 그치?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게 아니냐. 비교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잘 보세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활자는 뭐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해요. 나의 영혼은 어때요? 자유를 말한다 못한다? 자유를 노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자는 뭐 하고 있다? 살아있는 게 되고요. 나의 영혼은 뭐가 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나의 영혼. 그래서 사령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부당한 현실에 뭐 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볼까요? 화자, 대상, 상황, 정서 및 태도를 보자면 내가 내 얘기하고 있는데 상황 뭐 하고 있어요? 책 보고 있어요. 책 보고 있는데 어떤 책? 자유를 노래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뭐 해요? 중요하죠. 뭐 하지 못한다?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해요. 뭔가 그죠? 세월호 조사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신을 보고 뭐 하다고 생각해요? 죽어 있다고 생각하죠. 부끄러움에다가 자아 성찰. 이게 김수영의 사랑입니다.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자기 반성. 이게 이 시의 주제예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부정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자기 반성. 이게 김수영의 사력입니다. 이미 수능에 한번 나왔던 작품이에요. 연신 11학년도에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고마렸다. 다음 주는 고전시가 쓰면서 들으세요. 고전 소설 1강부터 5강까지 다음 주까지 하고 휴강합니다. 한 주 휴강하고 나서 6월 달에 만납시다. 참고로 6월 평가원 보기 전주에는 지난번처럼 모의고사 볼 겁니다. 알겠어요? 모의고사 볼 거고. 이력시 이투스 시험지 받았어요? 4월달 이투스 시험지? 혹은 대성 프리미어 시험지는요? 국어 시험지 안 받았어요? 그럼 미리 애써서 안 풀어봐도 돼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죠?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눠주겠죠? 그게 8월 중순경에, 중순에서 말경에 끝날 거예요. 8월 초순, 중순경에 끝날 거고, 그때부터 뭐가 나눠줄 거냐면 적어도 한 10회차 이상, 10회에서 12회 이상 매주 이제 내가 스터디도 사라지고 뭐 나눠주느냐? 사설 모의고사 시험지 나눠줄 거예요. 올해 거부터 시작해서 나눠줄 텐데, 작년에는 사설 시험지 나눠주고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도 나눠주니까 애들이 많이 못 배우더라고.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하기 위해서 사설 모의고사 계속 나눠줄 테니까 알겠어요? 시험지 제가 다 돈 주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개 기르는 사람. 개 길러요. 개 길러요. 종류가 뭐야? 푸들 한 마리? 너는? 말티즈 조그맣네. 큰 개 기르는 사람. 골든 리트리버 없어요? 주택에 사는 사람. 오, 다 아파트에 살아? 와, 도시구나. 개 기르고 싶어요. 큰 개.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는 원체 충성심이 강해서 도둑이 와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소리 설랑설랑 들면서. 아니에요, 그거. 제가 얘기했죠. 원장님 개 옛날에 진돗개 한번 얘기했었죠. 원장님이 개를 길렀는데 작년 5월에 죽었어요. 죽어서 되게 막 슬프고 어머니 우시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17년을 길렀던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개 이름이 진이에요. 진이. 암컷이에요. 그 교미 붙여서 새끼 낳으려고 하는데 진이가 새끼들 순놈 데리고 가서 그 전문으로 하는 데 가서 순놈 진돗개 순종, 얘도 순종이거든요. 하려면 수컷들이 달라면 그냥 물고 못 들어비게 해갖고 아직까지 뭐예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가씨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임신했는데 5살 땐가 완전히 2살 땐가 되면 다 크죠. 5살 때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그때는 한 10몇 년 전에는 걔 목줄을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없었을 때 그냥 그 비닐만 들고 가서 끈감만 이렇게 치워도 되는 시절. 그때 같이 산책을 나가는데 우리 집 가까이 있었을 때 오랜만에 저녁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진이 산책도 시킬 겸 데리고 나가서 둘이 이제 공원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 데리고 나가는데 진돗개는 진짜 다르대요. 왜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말을 잘 듣는다고. 와, 이렇게 똘똘한 개는 처음 본다고. 왜 그랬더니 목줄하고 하다가 잘박으로 딱 풀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나 따라가!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막 아무나 따라가요. 길거리에 막. 와, 깜짝 놀랐어요. 아무나 따라가고. 좀 이따 가다가 잘박 그랬더니 아무 때나 똥 싸! 그래. 그랬더니 아무 때나 막 똥 싸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진돗개는 다른 것 같아요. 와, 깜짝 놀랐죠. 윈터 때 왠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개 얘기를 왜 물어봤을까요? 강아지 뭐라 그렇죠. 개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혹시 니네 개 구두에다 쉬한 적 있는 사람 혹시 길에다가 신발에다가 있어요? 신발 안에다가 쉬어요? 쉬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신발 안에다가 응가해 놓으면 장난 아니겠죠, 그렇죠?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정호승 시인 역시 문학사적으로 되게 뛰어난 시인이고 2007년도에 또 기다리는 편지라는 시가 수능에 나왔었는데 이 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쉬워요. 다음 뭐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제 예상이에요.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가 또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괄호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옆에다가 씁시다. 자신의 옹졸함을
성찰함. 자신의 옹졸함을 자성찰함. 니은 있는 고줄 세 번째 줄 3행. 자신의 옹졸함은 자성찰함. 윤농주 시집이던 가방을 들고, 이 윤농주 시집은 뒤에 나와서 봐서 알겠지만 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담긴 책이죠. 그렇죠? 뭐 뒤에 보고 나서 아니까 일단 갑시다.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담긴 책인데 뒤에 나오니까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가는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함께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 마지막 줄 괄호 쳐두고 아까 좀 전에 썼던 자신의 옹졸함을 자아성찰함이랑 연결 또 쓰지 마시고 위랑 연결. 그지? 89쪽 오른쪽 위에 아저씨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옛날엔 내가 이랬어. 생명은 다 똑같아.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 이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그죠? 모순된 행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율배반적이죠. 좀 어려운 어휘인데 이 어휘는 좀 알아둡시다. 이율배반적이 뭐예요? 셋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거 뭐하냐 진짜. 가위바위보. 그렇지. 너 네가 희생을 하자. 자 보세요. 이율배반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 선생님 그렇지 않지만 되게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월급 많은 여자를 주자.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율배반적인 뜻이 뭐냐면 내가 단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하인이를 사귀려고 그래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아,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시킨 거예요. 미안. 자, 농담에 여기 보세요.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짜증내지 마. 농담인 거 알면서. 여기 봐봐요. 밖에서는 굉장히 민주화 활동을 하고 여권 신장과 여권 인권 운동을 해요. 운동가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는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아내 갔다가 뭐 왔어요? 그러면 가방 던지고 그 뭐지? 노력 패싱 가방 툭 던지고 앉아서 발을 탁 올려 소파에 와이프가 양말 벗기고 옷 갈아입히고 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 먹고 왜 옛날에 경상도는 세 마디 한다고 그랬죠? 뭐 경상도 아빠들은 집에 오면 세 마디예요. 아는 애들은 뭐 하냐 이거죠. 밥도 밥 달라. 자자. 그거 잡니다. 그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요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이프가 슉슉 그죠? 뭐 그러지는 않지만 보세요. 이율배반적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괄호 이게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죠. 진실로 사랑을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넣고 밥만 많이 먹고 괄호하고 옆에다 빼고 쓰세요. 자기 이름 쓰시면 돼요. 이건 본능적인 삶이죠. 본능적인 삶.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인생의 순례자 동그라미. 이 화자가 살고 싶은 가치, 뭐 그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거지. 성스럽게, 경건하고. 그지?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자, 잘 봐.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한 거 두려워라. 두려우니까 뭡니까? 정서의 직사절 표출이고 영탄이죠. 그렇죠? 근데 잘 봐요. 오늘도 강아지가 나를 먼저 용서할까 봐. 이 말은 해설서 같은데 뭐 나도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설서에 좀 순화시켜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강아지가 나보다 좀 더 너그러운 살까 봐 두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읽었지만 머리로는 어떻게 돼요? 개만도 못한 삶을 살까 봐 두렵다. 이런 거죠. 그지? 그게 되는 거죠. 뭐 얘도 똑같이 자아성찰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보면서 수특에 이렇게 두 개 실려 있는데 가시를
김수영의 사령을 빼고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그거 싣고 싶어요. 그거 알아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 시 아시죠? 그렇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50원짜리 갈비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5만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욕을 하고, 저 왕궁의 음탕 대신에 왕궁의 음탕한, 즉 정부나 이런 데서 잘못한 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조그만 내 소시민적 거기에서만 욕하는가? 그 시를 이거랑 연결지었으면 좀 더 좋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요거는 화자 정태도 그런 거 안 쓸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블랙핑크는요. 블랙핑크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 집어넣으시고 화작을 나눠드릴게요. 자, 화작 프린트인데요. 가볍게 좀 보고, 자, 프린트를 보시면 구성이 한 장짜리가 있는데 1페이지는 제가 화법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거고요. 뒤에서부터는 화법 이론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거를 배울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면 장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화법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저 보세요. 화법 문제풀이를 다음 주부터 화법 문제풀이 이론 배우고 화법 문제풀이를 할 텐데 이거는 수업을 내가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강의는 하겠지만 설명을 자 이게 뭐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실려있는 것들은 전부 다 화법과 작문은 기출이 제일 좋아요. 일단 기출을 모아놨는데 좋은 것들만 골라서 모아놨는데 제가 문제 풀 때 화법 문제 풀 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는지를 여러분한테 말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를 4년 전에 제가 다녔던 그 조종반 아이들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진행했는데 화법을 한 3주간 수업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다른 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닥쳐. 그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화작을 어쨌든 제가 한 것들을 설명을 해줄 텐데 화법의 핵심 잘 보세요. 독서와 거의 유사하다고 돼 있죠. 그지? 일치불일치가 왜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거 있죠. 독서랑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요 얘기하고 간략하게 보고 끝낼게요. 적어보세요. 화법과 작문 1번부터 10번 사이는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틀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독서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국어가 4등급, 3등급, 5등급 화법이 틀리는 경우 있어요. 작문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력인데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평상시에 화법 잘하는데 모의고사 보면 6평 좀 있으면 보죠. 니네 다음 주에 보는 모의고사는 별로 안 떨어요. 6평 볼 때요. 다음 주에 보는 모의고사보다 한 47배 정도 떨릴 거예요. 수능은 그거보다 6평 때보다 17배 더 떨릴 거고요. 근데 얼마나 차분하게 만드냐인데 두 번째, 집중을 못해서 그렇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국어가 1등급, 2등급 정도, 3등급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면 화법에서 안 틀리는 이유? 빨리 풀려고 해서. 이거 연습시킬 거예요. 절대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화법에서 빨리 풀다가 뒤에서 어려운 문제 맞춰야겠다. 그 어려운 문제 풀어봤자 정답률 낮아요. 화법에서 다 맞고 어려운 문제에서 풀 수 있는 저기를 길러야겠죠. 그러면 1번 보시면 발표, 자신의 생각과 의견 발표,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동그라미. 예상 독자 동그라미. 자, 가볍게 보시고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설명할게요. 2번, 3번, 4번 다음 주에 설명할 거고 5번의 마지막 결론 도출을 위해 협력, 밑줄 칩니다. 싸우자는 게 아님. 자, 협상은요, 보통 싸우는 걸로 합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음, 토의 있죠. 사회자 역할, 동그라미, 별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 나오죠. 토론, 밑에 줄, 큰 글씨, 밑줄 칩니다. 상대의 주장 논거가 부당함을 밝힘. 되셨습니까? 저 잠깐 보세요. 요 얘기하고 끝낼게요. 1분. 자, 화법이 여기가 화법 글의 종류 7가지가 여기 다예요. 집중. 글의 종류가 7가지가 다예요. 선생님은요.
발표다라는 말이 딱 보는 순간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머리로 짐작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밑줄 쳐요. 토론이다 그러면 토론의 시험 문제 이거 나오겠네? 밑줄 칠 준비해요.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리는 거 있어요. 문제 먼저 봐야 될 경우 세 가지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문학에서 보기 문제. 기억나죠? 두 번째가 뭐예요? 화작이에요. 10문제를 다음 문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문제부터 보면 풀리는 문제가 4문제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바로 풀어.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빨리 읽으면서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